안녕하세요. 크립토티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 하반기 크립토 시장에 단기 반등이 나온다면 그것은 아마도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요, 이게 빠르면 8월 12일에도 승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과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17년 12월이죠. 비트코인 매우 뜨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21년 11월 비트코인이 6만 9천 달러까지 올랐었죠. 우리 돈 8천만 원 훌쩍 넘었네요. 대략 4년 주기, 비트코인 반감기로 인해서 대략 4년 주기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2025년 하반기에 또 꼭지를 찍지 않겠냐,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7년 12월로 한번 거슬러 가보시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이때 2만 달러 비트코인 가격이 꼭지를 찍었습니다. 그런데요, 우연일까요? 비트코인 선물 상품. 자, 선물은 가격이 오를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에 배팅을 해서 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해지를 할 수도 있고요. 이것으로 수익을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져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자, 이때 CME에 미국의 그 시카고 머켄타일 익스체인지에 이 상품이 상장이 됐고 이때 기관이 온다. 그때 기대감이 어마어마했죠. 하지만 이때가 꼭지였습니다. 자, 2021년은 어땠습니까? 이때는 이제 선물은 선물인데요. 선물의 ETF 상품이 승인이 최초로 됐죠. 자, ETF 이때가 나왔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진짜 기관들이 더 많이 들어오겠구나. 기대감에 6만 9천 달러까지도 사실 찍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ETF 관련 소식이 많이 들려옵니다. 특히 이제 중국발 호재가 있죠. HSBC. 여기에서 홍콩 최초로 개인 투자자에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거래를 허용했다. 근데 아쉽게도 이게 현물 ETF는 아니고요. 선물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홍콩에서도 이게 좀 이슈가 되고 있죠. 외신 이제 코인데스크는 하지만 이게 지난해 12월에 이게 사실 다 거래 허용이 됐던 상품들이고요. 또 올 1월에는 뭐 삼성 우리나라 그 삼성 자산운용사에서도 선물 ETF 이거 상장이 됐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과장된 것이다. 이에 대한 과잉 반응이 어쨌든 홍콩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것은 팩트인 것 같습니다. 드비어 그룹의 CEO가 이런 말도 했네요. 자, 영국의 대형 은행들이 지금 코인 관련해서 지금 고객들의 은행 계좌를 동결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것은 마치 일부 은행들이 아마도 이 코인들이 전통 은행의 권력과 영향력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같다. 그리고 블룸버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달부터 신용카드 이용해서 코인 사는 거 구매에 제한을 두고 있다. 누가요? HSBC. 자, 어쨌든 영국은행은 코인에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그들이 실제한 행동을 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작년 12월에 메타버스 등 디지털 화폐 관련 상표를 출원했죠. 자, 메타버스에서 결제도 하고요. 메타버스에서 은행 서비스 주고요. 메타버스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까지 모두 다 상표 출원한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코인과 메타버스로 돈 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토큰화, 암호화폐 이거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코인을 보관하는 분야에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정말 그 말과 행동이 계속 다른 부분 보고 계십니다. 자, 어찌됐건 올해 이제 6월 23일 기사네요. 홍콩 증시에 상장된 이더리움 선물 ETF 규모가 1,000만 홍콩 달러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스탠다드 차터드, 이건 이제 영국계 은행이지만 홍콩의 모 거래소에 은행 계좌를 발급했다. 자, 영국계 은행들이 코인으로 돈을 벌고 있는, 지금 본격적으로 사실 뛰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이 미국보다 코인 시장을 더 선점하고자 하는 좀 약간 조바심, 서로 경쟁 구도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뭐라고 했냐? 이건 이제 올해 1월 31일 기사인데요. 홍콩에서 빠르면, 이르면 2분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승인할 것.
자, 근데 지금 2분기는 사실 다 갔죠. 이르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3분기가 될 수도 있고 4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홍콩 ETF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수가 있겠죠. 돈이 현물 ETF에 정말 많이 들어올 겁니다. 삼성 자산운용 역시도 어, 규제 여건만 허락한다면 비트코인 현물 기반 ETF도 출시하고 싶다, 돈 벌고 싶다는 얘기죠. 자, 미국과 중국 서로 뒤질까봐 조바심을 내고 있죠. 자, 그래서 블랙록이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을 했고요. 곧 승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와중에 6월 26일 SEC에서 레버리지 비트코인 선물입니다. ETF를 최초로 승인했다고 합니다. 자, 레버리지는 뭐냐면요. 이게 2배로 그러니까 가격 상승에 배팅을 하는데요. 내가 건 금액의 2배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선물 ETF입니다. 이것을 승인을 최초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Volatility Shares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시카고 옵션 거래소 CBOE 산하의 거래소에 상장을 지금 시킬 예정이죠. 출시 승인을 받았고요. 자, SEC가 기존의 현물 ETF, 레버리지 ETF를 모두 다 반려를 시켰죠.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레버리지 2배로 더 세게 이제 배팅을 할 수 있는 상품을 승인을 했을까요? 혹시 기관 투자자들에게 어떤 보내는 신호가 있는 건 아닐까요? 자, 비트코인 현물 ETF, 그레이스케일의 그 GBTC 상품을 이제 현물 ETF로 좀 변환을 하고 싶었는데 이것을 SEC가 거절했죠.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이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계속 이제 유튜브나 팟캐스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블랙록이 현물 ETF를 신청한 게 바로 이 그레이스케일 소송 때문이다. 이유가 뭐냐? 자, 법조인들이 지금 SEC가 이 그레이스케일과의 소송에서 매우 불리할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중론이라고 하네요. 그레이스케일은 SEC가 행정 절차법을 위반했다고 구체적으로 아주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건 행정 절차법은 미국의 공직자는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되고 법이라는 것을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 근데 SEC가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라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자, 비트코인 선물 ETF는 승인을 했죠. 하지만 현물 ETF는 다 반려를 시켰습니다. 차별했다고 하는 거죠. 승인을 할 거면 다 같이 승인을 해야 하고요. 반려를 할 거면 다 같이 반려를 해야 하는데 선물만 승인하고 현물에는 차별을 뒀다. 이게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SEC가 소송을 딱 보니 불리할 것 같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죠.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조만간 승인시킬 것이다 하는 이 추측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기존에 반려했던 모든 ETF, 현물 ETF는 감시 공유 협정이라고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블랙록에서 감시 공유 협정을 나스닥과 제휴해서 시장 조작 시키지 않겠다 하고 지금 현물 ETF 승인을 신청을 한 거죠. 자, 이렇게 되면 SEC는 변명이 생깁니다. 자, 이거 봐라. 그 감시 공유 협정 이거 가져왔으면 내가 현물 ETF 다 승인해 줬을 걸 하고 말할 수 있는 그 로직이 생기는 거죠. 블랙록이 지금 이 분위기를 감지하고 재빨리 신청을 했습니다. 감시 공유 협정 이거 나스닥과 제휴를 해서 시장 가격 조작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ETF 현물로 신청한 거죠. 자, SEC는 지금 소송 중에 있지만 이거 봐라 우리는 지금 공정하게 법을 적용했다. 니들이 감시 공유 협정 시장 조작에 대한 해법을 가지고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다 반려했던 거지.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법정 소송에서도 유리해질 수 있죠. 그레이스케일이 제기한 소송이 현물 ETF가 승인되는 순간 사실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월가의 이익도 챙겨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 3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과거에 테오크리움이라고 하는 그 금융기관의 대표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포괄적인 감시 계약을 체결하면 현물 ETF가 승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그 감시 계약을
시장 조작을 막고자 하는 시스템, 제도를 가지고 블랙락이 현물 ETF를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SEC가 블랙락만 승인을 하면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 블랙락만 독점 기업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때다, 때는 이때다 해서 인베스코, 위즈덤, 발키리 할 것 없이 비트코인 현물 ETF 모두 다 지금 재신청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관계자들이 발키리의 ETF가 승인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것이다. 왜냐? 자, 인베스코나 위즈덤은 이제 다른 데다가 그 현물 ETF 상품을 상장을 하는데요. 발키리만 나스닥에 상장을 시킬 것이다. 자, 나스닥과 그 제휴를 맺어서 가격 조작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나스닥에서 함께 제휴를 맺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블랙락 현물 ETF가 승인되면 이후에 또 형평성 때문에 발키리 것까지 승인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자, 미국의 ETF 전문가들도요. 블랙락 이후에 지금 줄줄이 사탕으로 지금 세계 1위가 신청을 했죠. 퍼스트 트러스트다, 바네크다, 글로벌엑스, 피델리티, 찰스 슈왑들 세계 3위, 7위, 11위, 20위 비트코인 현물 ETF 지금 다 신청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네요. 제가 봐도 금방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한번 본물이 터지기 시작하면 정말 바로 댐이 무너질 수가 있겠죠. 문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과연 이번에 승인이 될까요? 자, 아크, 인베스트나 라울팔이나 이런 친구들은 이번에 가능하다라고 보는 긍정파들도 꽤 있고요. 반면에 이제 블룸버그의 마이크 맥글로운이라고 하는 친구는 연내 비트코인 ETF 승인 가능성은 좀 낮을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지난 현물 비트코인 ETF 총 12건이요. 지난 10여 년간 계속 반려가 된 상황을 고려하면 이게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어쨌든 블랙락이 현물 ETF를 신청을 했는데요. 언제 승인이 가능할 것이냐? 팩트는 이겁니다. SEC가 홈페이지 팝업 창으로 게재를 한 이후에 신청을 받았다. 그 이후로부터 45일 이내 답변을 하든지 최대 240일, 8개월 이내 답변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승인을 할 거면 8월 12일에도 이게 승인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승인을 시킬 의도가 애당초 없었다면 또 지연을 시키겠죠. 또 45일씩 뒤로 미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왜 여기서 레버리지 ETF 승인을 한 것이 조금 시그널이 될 수가 있냐? 기존에 보시면요. 놀랍게도 이제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한 ETF 승인하기 전에요. 이제 숏 ETF, 이것은 가격이 떨어지는 것에 배팅하는 거, 인버스라고도 하죠. 인버스 ETF가 22년 6월 달에 이미 승인을 시켜서 상장이 됐었습니다. 자, 숏도 됐고요. 이제 롱, 오르는 ETF에도 승인이 됐다면 갈 때까지 거의 간 거 아닐까요? 자, 과거 17년 12월 18일 날 비트코인 선물이 상장이 됐을 때 한번 그때 가격 차트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2017년 12월 말 그대로 꼭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2만 달러를 찍고요. 이게 무려 3천 달러까지 떨어졌죠. 자, 이때 17년 12월에 비트코인 선물 상품 1년에 하락으로 배팅을 했다면요. 정확히 1년 후에 마이너스 86%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죠. 하지만 하락에 배팅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은 무려 86%의 맛있는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21년도 한번 보실까요? 이때는 선물 ETF 승인을 했었죠. 그 결과 선물 최고점에 또 승인을 했습니다. 가격이 이때 또 최고였죠. 기관 투자자들은 또 숏배팅으로 큰 돈을 벌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21년 11월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자, 이때 비트코인 선물 ETF 하락에 배팅을 했다면 자, 1년 후 정확히 테라루나를 지나서 FTX가 몰락을 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자, 21년 11월이 22년 11월 되면서 비트코인이 또 바닥을 찍습니다. 마이너스 77% 떨어졌죠.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하락에 배팅을 했다면 투자 수익률은 무려 77%에 달합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이 최고점, 그것도 과거에 2번이나 최고에 물렸을 때 SEC는 월가 또 기관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상품, 이건 현물이 아니라 선물을부터 승인을 시켰습니다. 이건 팩트죠. 만약에 제가 SEC 위원장이라면, 근데 제가 로비를 받았죠. 하락장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 월가나 기관 투자자들, 진짜 VIP 고객들은요, 이때야 비로소 저가로 대량 현물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개미 투자자들 관심 있습니까?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자, 혹시 하반기에 블랙락 호재가, 이게 물론 내년 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올 하반기든 내년 초든 큰 상승이, 생각보다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최고점을 돌파할 거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큰 상승이 나온다면 분할 매도 하셔야죠. 크게 익절을 하셔야 합니다. 현금을 확보하시고요. 또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올 하반기 블랙락에 좋은 호재가 단기 반등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